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평생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는 78세의 어머니, 유일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청춘도 나머지 인생도 바쳤습니다. 아들이 새 집을 샀던 날 나는 3천만 원을 보내 그것이 가족의 기쁨에 참가하는 입장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뿐. 돈만 보내주세요. 집에 오지 마라. 그리고 4일 후 가족 전원에게 닿은 1통의 통지가 모두의 말을 빼앗았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어 부의 작은 집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고 노후는 급속도의 일의 성과를 누리는 시기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의 노원은 호화로운 여행도 아니면 활기찬 모임도 아닙니다. 단지 시계의 바늘이 새기는 소리처럼 조용하고 규칙적인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은 내가 48세의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전 병원에서의 전화가 울려 퍼지는 손으로 나무를 잡았다 순간의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람기 넘어 들린 돌의 목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돌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유일한 아들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잘 키우고 남편이 지키고 키운 이 집에 온기를 남기기 위해 나는 강할 것이라고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나는 여행에도 가지 않고 보석이나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보면 수수하고 지루한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약한 일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0년간 격리로 일했습니다. 유연 노동은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아침 7시에는 집을 나와 밤 돌아가고 나서는 식사의 지도 세탁의 공부를 보고 하는 날마다 아들에게 거칠게 식사나 색칠한 옷을 입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 시대의 아들의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가득하고 젖어도 자전거로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부드럽게 얇은 담요를 걸었습니다. 그 후 자신을 위해 뜨거운 차를 가득 넣고 조용히 입에 넣으면 신기함과 피로가 사라졌고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인간이 되어주면 그것이 좋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너무 빨랐습니다. 아들의 대학 졸업식의 날 나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남편과의 약속, 아들에게 확고한 미래를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절약을 계속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계부를 세세하게 붙여 계산을 거듭해 계좌에는 6천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과 연금을 합친 내 인생의 성과였습니다. 그런 때가 새로운 집을 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에 쌓여서 곧 결정했습니다. 신축. 축하의 3천만 원을 보내려고.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사한 축일의 전경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나무의 향기가 감도는 방. 웃음이 울리는 식탁. 문 앞에서 맞이해주는 아들과 차를 넣는 요시. 그리고 나는 미래의 손자를 안는 그런 따뜻한 풍경. 남편이 잘 사온 그 무렵처럼 케이크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거듭했습니다. 옷장에서 오랫동안 닫아둔 베이지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소중한 날에만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새로운 찻잔 세트도 샀습니다. 새로운 집에는 새로운 그릇이 행운을 부른다. 믿고 이사 축하 일정을 듣고 싶었던 서냐 나는 잠들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현관. 미소로 맞이하는 아들. 부엌에서 차를 준비한다 의와 손자를 안는 자신.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노후의 행복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신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내 앞에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오래된 방, 차가운 벽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는 잔혹한 현실만이었습니다. 아들의 계좌에 3천만 원을 송금한 뒤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거축의 꼬리를 듣고 싶었던 것과 무엇보다 그 기쁨을 아들과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도 걸어 기억한 번호를 밀어받고를 귀에 맞춥니다. 그때의 나의 목소리는 어딘가 튀는 것 같고 조금만 가슴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신거 축하는 언제 하는 것을 과자와 꽃을 가져가는군요.
전화 건너편에 약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윽고 말을 선택하도록 주저하기 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친가가 쉽게 끝내고 싶어서 사람도 적게 많이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만 대답. 그 이상은 듣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가는 실이 문득 떨리는 불안의 그림자가 달렸습니다. 이후로는 근육이 다니고 있다. 하지만 어딘가에 거짓말 냄새가 섞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바쁘겠지. 혹은 나에게 멀리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아내의 집이 개인과 하고 싶을 뿐.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게 해도 가슴 속의 가나 공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 날을 생각해 왔습니다. 아들이 새 집을 살 때까지의 나이가 든 모은 돈도 모두는 그날 때문에 현관을 빠져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일주일 후 아침 나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면서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인스타 알림을 봅니다. 첫 사진을 본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밝게 조명된 거실. 식탁을 둘러싸다. 많은 사람들. 흔들리는 레드 와인의 유리. 그리고 미소. 화면을 스크롤하는 시야가 번져갔습니다. 주방에는 거실. 모든 장소에서 집합 사진.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에는 박수가 울려 거기로 옮기는 것은 딸의 친구들. 아들의 동료, 아내의 친척. 로 안경을 높이 내거는 수석 여자. 나는 스마트폰을 테이블에 넣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안에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린 흔적도 소식도 정체의 말도 뭐 하나 작은 정원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밑에 꿀벌이 바람에 흔들리는 옅은 보라색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코가 깨끗하게 피었을 때마다 아들과 엄마 굉장히 웃어준 그 한마디가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먼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필사적으로 또 다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친구끼리의 모임일지도 모른다. 진짜 신거축은 다른 날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마음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한 변명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벗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준비했던 축하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방금 구입한 식기 세트는 상자 그대로. 의 스웨터는 씻는 향기를 남겼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쓰다듬거나 봄에 떨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추위가 아니라 이름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비난하는 말도 묻는 전화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숙해진 부엌에 앉아 시계의 바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인스타의 사진이 여러 번 소생합니다. 거기에 넘치는 웃음과 내 안에 울리는 깊은 침묵. 그 퇴피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밤이 되어 창문을 열면 조용한 골목과 바람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원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할 일이 있다. 피의 연결마저도 대체되어 어머니라는 존재는 눈치채지 못하고 생활의 바깥쪽으로 다가가 버리는 일이 있다고 창문을 닫고 뜨거운 차를 넣었습니다. 일어나는 물이 내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정돈하려고 했습니다. 가슴 속에 싹트는 인연은 아직 작지만 떠나면 확실히 커진다를 확신하면서 아내의 인스타에 넘치는 신고 축하의 사진을 보고 나서 며칠간 나는 마치 도중에 끊어진 꿈에서 깨어난 인간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차를 넣을 때마다 그 사진에 비치는 따뜻한 노란 빛을 떠올리며 내 귀에는 닿지 않았던 웃음소리를 생각하고 나의 자리 등 존재하지 않았던 글라스끼리가 만나는 마른 소리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내 착각이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들어보자.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들려도 신발 속의 연석처럼 수상한 느낌은 걸음을 갈 정도로 고통을 늘려 마음을 진정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강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온 어느 저녁, 나는 마침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가능한 한 헤세이를 예상하고 조용히 물었다. 엄마, 뭔가 신경을 쓰는 건가? 한 호흡, 쌍둥이 호흡 그리고 때문에. 그러나 아들이 대답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울림인데 얼음의 바늘처럼 차가워져 사기의 딸의 목소리입니다. 코기 씨, 그날은 젊은 사람만의 분위기로 하고 싶어서 돈만 보내주면 충분하고 오기 보시는 집에서 천천히 쉬어주세요. 공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전화를 잡는 손에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그 말로 눈앞에 문이 기세 좋게 닫힌 것 같아. 네. 78년에 걸쳐 도착했다고 생각했던 문의 가정. 로 가족이라는 장소로 이어지는 문이 목의 안쪽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삼키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를 부딪히고 싶었지만 그 대답을 듣는 것이 무서웠다. 나는 자꾸 되돌아오는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면 나는 부엌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황혼이 다가오고 작은 골목을 대색으로 물들입니다. 방이 밤에 넓고 밤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돈만으로도 좋다는 말이 금망처럼 마음에 박히는 소리가 되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가득한 뜨거운 차를 넣고 오래된 나무 테이블 앞에 앉아서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아들을 키운 나이, 비로 아름다워 젖어지면서 자전거로 심야의 편의점에서 돌아온 날마다 딱따구리와 통장에 쌓은 만 원. 그 모든 것이 아들 부부의 눈에는 3천만 원이라는 숫자와 집에서 쉬고 있다는 한마디로 대체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집을 청소하고 코에 꿀벌에 물을 주고 책을 열었는데 가슴속에 기혈은 퍼지는 한편이었습니다. 밤 옷장을 열고 금전 등록기 스웨터를 손에 들었습니다. 신거 축하의 날에 입을 생각이었던 옷, 가슴 본원에는 매화의 브로치를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 집에 딱 맞아 아들이 웃는 광경까지 상상했는데 지금은 그 옷이 내가 당시 가족의 명단에서 벗어났다는 현실을 몰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르지 않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실행된 결단이었다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꽉 축소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조차 누군가의 신거 축하 쇼핑에 대해 즐겁게 토론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요리의 식단이나 와인의 종류, 좌석 배치까지 그들의 웃음을 들으면서 나는 투명한 유리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은 보이는데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장소. 그날 밤 스마트폰을 열자 요시가 또 새 앨범을 올렸습니다. 타이틀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기념해야 하는 날, 거기에는 의딸의 어머니가 꽃다발을 안는 모습, 친구들이 어깨를 짜서 웃는 모습, 따뜻한 소식 아래에서의 집합 사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밖에서 찍은 집의 사진, 그리고 캡션에는 이 기쁨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었다. 여러분,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잘라냈습니다. 거기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닫고 의자에도 처지면 방은 너무 조용하고 시계 바늘 소리까지가 밤에 크게 울렸습니다. 나를 기다려서는 안 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유를 찾는 대신 현실. 응시할 때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서 아직 놓을 수 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만으로도 좋다는 말은 찔린 채인데 그래도 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었다. 아마 모두는 의딸이 결정한 것이라고 그 희망이 나를 결단해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는 이기고 있던 것은 이대로는 후회가 남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직접 들으려고 비난하기보다는 확인하기 위해 이노은 어머니에게 아들의 마음속에 아직 거처는 남아있는지 여부를 테이블 위에 전화를 둔 후에도 조금 듣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뻗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의딸의 웃음소리 일견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 그 몸이 차가운 이빨이 가슴의 안쪽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에 맞지 않는다는 한마디가 무심코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벌써 부르는 것도 망설일 정도로 두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눈치채고 싶어한다 새로운 삶에는 나는 어색한 그림자밖에 없는 것일까? 로 옮겨 나무 의자에 허리를 내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이서 마을의 작은 사진관에 가서 찍은 것. 그때 아들은 나의 어깨에 팔을 돌려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도 이마 안에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너무 멀어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하야구치 상영으로 걸었습니다. 얼굴 친숙한 생선 가게가 나를 찾아 말을 껐네요. 최근 별로 보이지 않네요.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나는 웃고 가볍게 대답했지만 그 마음은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피가 붙지 않는 사람이 내 부재를 신경 쓰는데 내 가족은 이렇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부엌에 놓았습니다. 야채를 씻으면서 아들에게 뭔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자고 일순간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여기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전하기 위해 하지만 곧 그 페이스북의 광경과 그 말이 담아 소생합니다. 손이 식칼 위에서 멈추고 수도의 물은 기세 좋게 흐르고 있는데 나는 멈출 생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비가 내렸다. 창가에 앉아 유리에 박는 빗방울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비는 집의 시크함을 더욱 깊게 합니다. 문득 아들이 아직 어렸을 무렵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쭉 젖어서 달려와서 웃으면서 학교를 말해줬다. 나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불고 따뜻한 코코코아를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는 현관에서 지금까지의 보수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멀리 얼마나 걸으면 다시 도착하는지 더 이상 검토도 붙지 않습니다. 불어 나는 하나님과 펜을 꺼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쓰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흰 종이에 펜촉을 놓은 순간 무엇부터 쓰면 좋은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전부를 쓴 곳에서 무언가가 바뀔까요? 아니면 그냥 관계를 어색하게 할 뿐입니까? 결국 종이를 접어 서랍으로 버렸습니다. 다음 날 조금이라도 신경 쓰지 않게 바닥을 닦고 신구를 씻는 나무 끝에 팔 위를 선정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불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올릴 때마다 이 집의 넓이와 시크함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아들 사이에 누워 보이지 않는 거리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오랫동안 자신에 대한 것보다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어 너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그들에게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부인이야? 있을까? 이 질문은 언제나 내 안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침묵할 수 없다고 눈치채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대답을 요구한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싶습니다. 이 두 어머니에게 아들의 마음속에 아직 꽃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나는 일주일에 걸쳐 계속 생각했지만 나를 날마다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감각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가슴속에서 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또 한 번만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침착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은 무시되거나 잊혀지거나 최악의 경우 연절의 암컷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장면에서는 침묵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밀어붙는 것에 받아들이기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연결된 관계 속에서 목소리가 없는 존재라고는 생각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나는 차를 넣어 식탁에 허리를 내리고 오랜 세월 그려 계속해온 가계부를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으로 수입도 지출도 하나하나 정중하게 적혀 있습니다. 최신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송금 3천만 원 아들에게 신축으로 보인 것은 단지 금액이 아닙니다. 밤에 아르바이트에서 일한 날마다 외식을 참아 절약한 셀 수 없는 황혼이나 끊어진 옷을 만들어 계속 기분 계절. 내 인생의 일부가 거기에 응축되었습니다. 조용히 도망을 닫았을 때 마음속에는 분명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로 그것을 한번 빨리 이해하게 하는 방법은 상대가 지금 한번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을 통과하는 것. 돈이 감사나 정을 잊은 채로 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면 나는 신뢰를 잃을 것. 의 대가를 그들에게 제대로 맛보게 해야 한다고 빨리 떠오른 것은 옛날 같은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무렵부터 지인으로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박순자 씨, 자신의 권리에 관여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부탁해 주십시오. 나 불공평이 제일 싫어요. 전화를 걸면 그리운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런 시간에 어땠어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고 그 후 송금, 새집 축하에 불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딸의 차가운 한마디까지 모두를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고 잠시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3천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현관 청구 알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유언에서 아들의 이름을 제거합니다. 수령. 너머로 웃음도 놀라움도 없어. 단 한마디 알았습니다. 내일 오전 사무소에 오세요. 이튿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난 옷에 소매를 통해 얇은 회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사무소로 가는 길은 한때 남편과 함께 신혼의 집 가구를 산 거리를 지나갑니다. 한 걸음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한편 어딘가 흐릿한 외로움도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유리 빌딩의 3층 자동문을 빠져나와 기소가 왕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폭발이 늘어난 친구가 일어나서 맞이해 곧바로 본제가에게 송금 계좌 일자 그리고 관련하는 상세를 전부 가르쳐 주세요. 공식적인 법적 통지를 작성합니다. 아들 씨에 읽는 방법에도 보냅니다. 관계자 전원에게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하나 문헌을 확인해 갔습니다. 완결이면서도 관혼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내용입니다. 동기적 의무의 행동과 심각한 모욕. 보다 3천만 원의 변환을 청구한다. 그는 더 말했다. 우편과 메일 모두로 보내드립니다. 정말 좋네요. 한 번 보내면 더 이상 원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창밖에 낮에 빛이 향한 건물의 유리에 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를 잃는 것은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쪽에서 탑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나가도 곧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바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착합니다. 작았을 무렵의 아들도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다. 그 무렵 저는 장래에 이자양하는 것이 법적 서류가 된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 작은 지금은 발을 들여 자신의 인생의 긴 것을 하나 닫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렸다는 것입니다. 3일 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전화가 들어갔습니다.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받았습니다. 아는 응답을 기다릴 뿐입니다. 접수를 해도 생각했을 만큼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불안도 없다. 그냥 다르다. 상대방에게 판단을 맡기면서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인간의 시크함입니다. 창밖에는 회색 구름이 모여 비의 기색이 단지 취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차를 넣으십시오. 서해 물 너머로 나는 느꼈다. 오늘부터 아들과 그 가족은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멈춰서 자신들이 어떻게 준 사람과 마주해 온 얼굴을 그리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매우 시련의 시간이라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잠시 부엌에서 침묵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창문에서 꽂혀 식탁 위에 깊은 황금빛띠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흠뻑 빠지면 이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식기는 이제 한 쌍만 1인분의 찻잔 등환 식사도 남게 하고 방을 차갑게 하고 싶지 않은가 같이 언제나 1인분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드물게 열리지 않는 목성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위 구석에는 아들의 결혼식 때 받은 축복 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필기로 간단한 단어가 덧붙였다. 그 무렵에 따뜻한 신 한 장을 살짝 꺼내 황반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쫓아냅니다. 옛날에는 이 카드를 읽을 때마다 아들의 미래가 빛나고 보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카드를 손에 넣어도 퍼지는 것은 거리가 확실히 늘어나는 현실뿐입니다.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면서 미세한 달콤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고 비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슴속은 모아의 날들처럼 기술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테두리를 그립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날카로운 통증 대신에 다른 끈적임을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수요와 놓치지 마세요. 내 머리에는 지금 아들의 집 어딘가에 놓여있을 법적 고지가 떠오릅니다.
거실 테이블을 정화 처리한 서류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인가. 자극하면서 등근을 늘려 혹은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면서는 모르지만 그 통지의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들에게 나에게 마주보는 방법을 옮기는 거울이 될 것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빨리 찾아와 거리의 밝은 빛이 창유리로 옮겨집니다. 나는 부드럽게 차를 이어 입술에 높이까지 들어올려 천천히 한 입. 그 순간 나는 내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 것을 분명히 느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집행으로 선택한다. 자신이 있습니다. 한때 나는 다소 훼손해도 파도를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모욕의 비탈길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무 끝에서는 비가 굵은 곳으로 바뀌기만 했습니다. 에서 흐리면 너머로 바라보니 비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한순간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가 아니라 아직 어린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 무렵의 아들, 곧바로 신뢰를 향해 준 둥근 눈동자. 그 광경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내 눈꼬리에 비해 따뜻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작게 숨을 내쉬고 찻잔을 두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미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부딪힐지도 모른다. 침묵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는 토론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는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마지막까지 계속 걷는 것입니다. 그 아침은 평소와 변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차를 넣고 부엌의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아침 해를 방에 초대했습니다. 서늘한 공기의 끝에 피는 맛의 다른 향기. 오늘은 반드시 평온한 하루가 될 것이다. 적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세계 속에서는 하지만 낮 가까이 되어 현관에 차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이나 야채를 가져오는 이웃의 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길고 설레듯이 여러 번 계속됩니다. 모니터에 눈을 돌리면 거기에 옮겨 있던 것은 잘 알았던 세 개의 얼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의 어머니 3명은 다가가듯 서 있고 햇빛 아래서 잠을 잘 수 없는 밤을 보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딸은 눈을 붉게 맑고 평소와 같은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욱히 손을 꽉 조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렸을 때 나쁜 짓을 했고 꾸짖을 때의 섬김과 동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조용한 채로 때때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곧바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지 곧 알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보. 그것은 단순한 승사가 늘어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린 교회선의 존재를 몰아내는 것. 그들이 결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교회전입니다. 나는 문 회장 버튼에 손가락을 넣었지만 누르지 않고 대신 외부 스피커를 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는 담담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요시무스가 얼굴을 들고 눈물로 윤기가 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비안한 것을 말한 것은 단지 피곤했기 때문에 앞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몇 초간 묵묵히 그 말을 들었지만 거기에 확실한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직 낯선 채로 내 시선을 피하고 있습니다. 의딸의 어머니는 뭔가 말을 걸어 기침을 했지만 그대로 입을 닫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손 패널의 가장자리를 잡아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돈이라면 돌려줄 수 있다. 그렇지만 신뢰는 돌려줄 수 없다. 문 밖에서 3명은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순간만 얼굴을 들고 무언가를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작은 눈길을 갖고 좁은 골목을 둘러보도록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끊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겨진 것은 밖에서 들리는 바람의 소리와 멀리 달리는 차의 소리만. 집으로 돌아와 차를 이어갔습니다만 그날의 한 잔은 평소보다 약간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나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 경계의 모두는 이제 원래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관계도 순식간에 날들이 들어갔고 그 기열은 사과만으로 묻히지 않는다고 그들은 잠시 문 밖에 서 있었다. 때때로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장인은
티슈로 눈을 억제해 요시의 어머니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그 눈에는 초조함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에 그들은 돌아왔다. 이별의 말도 또 온다고 하는 한마디도 없고 단지 세 개의 등이 골목의 안쪽으로 작아져 갈 뿐. 그 모습은 발걸음의 생각, 조용한 교체였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나는 큰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느꼈습니다. 격렬하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된 비가 땅을 적시고 하늘을 회색으로 물들어간다. 내 안에 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알게 된 것입니다. 정은 경위와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잃으면 남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뿐이라고 저녁 얇은 햇빛이 치아에 틈을 빠져 지금의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향해 부드럽게 매달렸다. 너, 내가 할 일을 했어.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치아 소리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아직 마주해야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도 그들이 떠난 후 집 앞의 작은 정원에는 길게 늘어난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빛가에 나무 끝을 비스듬하게 물고 공기 속에 감도는 섬세한 자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출입구에 기대어 그 공백을 잠시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했다.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용기가 있는 것은 있을까라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무의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나무가 되는 도시의 소리는 낡은 한숨과 같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들리는 것은 벽걸이 시계의 규칙적인 바늘 소리만. 나는 야간에 물을 더해 가스대 위에 놓고 그 프레임 소리가 부엌 구석구석까지 기미는 서는 것을 단지 듣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서기 시작했을 때 나는 흰색 시계 티컵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60세의 생일에 아들이 보내준 것, 오랜만에 손에 넣은 그 인연의 작은 거르를 발견했습니다. 언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경은 나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아직 형태는 있지만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은 관계. 자리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넣은 손차의 향기를 즐기려고 했는데 시선은 자연 속으로 끌어당겨집니다. 밖에서는 어제의 비가 잘 남아있는 치아 위에 일몰의 마지막 빛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경치는 오늘 아침의 눈물 사건과는 대상적이며 나에게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평온이란 때때로 바깥쪽의 껍질이며 그 아래에는 언제 폭풍이 될지 모르는 파도가 숨어 있다고 나는 수첩을 열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언제나 그대로 정돈된 글자를 쓰면서도 오늘의 일각일각은 어딘가 강하게 밀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쓴 것은 단 한 개 한 번 닫힌 문은 이제 같은 형태로는 열리지 않는다. 수첩을 닫고 온수 옆에 놓고 일어서 커튼을 당겼습니다. 방은 점차 어둠에 쌓여 있으며 탁상 램프의 밝은 빛만 남습니다. 그 빛은 결코 밝지는 않지만 내가 혼자서 허리를 내리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적 통지는 조용한 수면에 돌을 떨어뜨린 것 같은 것으로 최초의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파문이 곧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끌어들이는 큰 파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나는 백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답이 어쨌든 전보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앞에서 바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눈을 지켜보고 외로움을 안는 듯한 생활 방식은 하지 않기 위해 밖에서 일화의 주석이 지붕강 위를 긁고 이빨만 남겨 사라져갔습니다. 그 작은 그림자를 눈으로 쫓아가면서 나는 마음속에서 열광합니다. 나도 아무리 익숙한 하늘이라도 이 좁은 하늘에서 날아가지 않으면 다시 책상에 향한 수첩 위에 손을 뒀습니다. 라고 몇 주간 만에 진정한 의미로 침착을 느꼈습니다. 내일 무엇이 오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용한 각오와 함께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은 잠이 얕고 꿈속에서는 지나가자 가슴을 가리키는 말이 섞여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튼의 틈에서 꽂는 아침의 후배나 알 수 있다. 그래도 오늘은 평소보다 하늘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밝았습니다. 나는 차를 넣고 익숙한 테이블에 붙습니다. 창을 열려고 했을 때 고정 전화가 되었습니다.
표시된 번호는 변호사 사무소 나무를 쥐하면 옛날부터의 친구이기도 한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에 차분한 상태로 울립니다. 박순자 씨, 소식입니다.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나는 작게 끄덕였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기더라도 고마워요라고 말하려고 했을 때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박순자 씨와 혼자 만나고 싶다고 한마디로 나는 몇 초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에 놀라움과 경계가 섞인 감정이 차분히 퍼집니다. 곧 승낙하지 않고 나는 물었다.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그린 후이기 때문에 만나면 앞으로의 길이 보이기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잠시 자리에 앉은 채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도착 아들과의 면회를 거부한 것 등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한 적이 없는 분기점에 서 있다. 그래도 직접 들을 수밖에 없는 말도 있고 눈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온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변호사에게 접힌 전화를 넣어 만날 것을 전했습니다. 약속은 어느 날 오후에 결정되었습니다. 장소로 선택한 것은 오래된 거리에 있습니다. 작은 카페. 아들이 대학생이었을 무렵 주말에 자주 둘이서 방문한 가게입니다. 그 무렵은 정해져 카페 올레오와 달걀 타르트를 한 개 부탁해 사랑 없는 이야기를 하고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기억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대화가 쉬워지도록 굳이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일 나는 약속의 시간보다 빨리 가게에 들어가 창가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햇살과 작은 골목길을 바라보는 경치, 뜨거운 차를 손에 들고 거리를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얽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다. 접내를 일별한 후 시선이 나로 멈춥니다. 하얀 셔츠 모습은 옛날과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은 흐트러진 며칠 동안 잠들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와서 작고 먹이를 향한 자리에 허리를 내립니다. 옆에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컵에 닿는 작은 소리만 들립니다.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 그 목소리는 낮고 작고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찻잔을 두고 똑바로 바라본다. 아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와의 거리가 퍼져나간 것은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싫은 얼굴을 하는 것도 저편의 집의 눈도 모두 무서워서 엄마를 지켜야 할 때에 지키지 않았다. 나는 듣고 있었지만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말은 귀에 닿는다. 그렇지만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을 입에 넣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통지가 다 알았다. 엄마는 돈만 준 게 아니다. 신뢰도 주고 있었다. 그것을 망친 것은 나다. 어머니는 계속 내 안에 영웅이었는데 말이 막혀 아들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그 눈동자에 분명히 후회의 색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고 그냥 살짝 손을 뻗어 어깨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듣는 준비가 있다는 와도이며 아들에게는 아직 말해도 괜찮다는 안심의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 잠시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며칠 거실에 놓인 통지의 봉투가 눈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지는 것 같았다고 나는 끝까지 입을 끼지 않고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아직 아들에게 성이 있으나 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결코 무엇을 해도 용서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녁 5시 전 나는 자리를 잡았다. 둘이서 가게를 나오자 석양이 따뜻한 황금빛을 길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때때로 나를 확인하도록 옆눈으로 보면서 걸어갑니다. 이별은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다. 아들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난 그 말이 어떤 서면보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밤 집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차를 넣었습니다. 향기는 항상 그렇지만 맛은 다르다. 달지 않고 아직 가볍지도 않지만 확실히 윤곽이 있는 맛. 더운 구름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을 때와 같이 하늘은 아직 완전히는 막지 않아도 나는 수첩을 열고 하나만 썼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자신이 온화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 수첩을 닫고 오랫동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아직도 구부러진 각도는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한 구분을 진행한 서로를 알고 그리고 자신을 알기 위해 그 밤 책장을 닫아도 나는 곧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향한 채 시계의 바늘이 새겨지는 일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작은 집안에서 모든 것이 항상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금 깨진 식탁보, 지난주 스스로 갈 수 있었던 카네이션의 가병, 그리고 문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쌀빛 커튼. 온화하지만 이미 이전처럼 빈 잔잔함이 아닙니다. 나는 온수에 약간의 차를 부어 그 따뜻한 향기를 방 한 잔에 감돌게 했습니다. 이 향기는 겨울 아침을 상기시킵니다. 아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했던 그 무렵, 아무리 바빠도 자신을 위한 작은 급이 빠뜨리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도 소중히 해도 좋다는 사소한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앞으로 시작되는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시련을 넘었다는 확실한 실감 때문에 거리 너머로 때때로 차가 달리는 소리가 나면 다시 시크함에 녹아갑니다. 내 김에는 오늘 오후를 향해 앉아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후회와 망설임이 섞인 그 눈동자는 마치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는 아이. 어쩌면 그때의 낯선 모습은 비난하기보다는 진짜 후회의 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의자 뒤에 손가락 끝을 만졌습니다. 마치 카페에서 아들의 어깨에 둔 자신의 손의 느낌이 아직 거기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손은 모든 것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한다면 나는 아직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작은 사인이었습니다. 밤에도 불영 나는 일어나서 거실의 빛을 지우고 복도에 부드러운 소리만을 남깁니다. 침실로 향하는 도중 굵은 창밖을 보면 뇌운의 하늘에 얇은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밝은 빛은 의지하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그래도 집 앞의 작은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 길에는 언젠가 또 누군가의 발소리가 울리는 날이 오는 것. 그렇게 그날이 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야기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을 기억한 한 사람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후쿠오카의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텐을 열면 나무 끝에 마색 꿀벌의 얇게 해 같은 아침 옥이 제대로 깨져 약한 햇살이 끼워 작은 빛의 곡물이 되어 반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했지만 가슴 속에는 아직 어제의 면회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차를 붓는다. 익숙한 향기가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3천만 원. 그것은 지금도 계좌에 들어간 채로 있지만 더 이상 사물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지키고 싶은 것, 그리고 가장 깊게 상처 입은 것.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 그날 오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천천히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나 혼자 만나러 가고 싶다. 몇 초간 잠시 후 나는 수락했습니다. 를 놓은 후 자신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꾸짖기 위해서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외는 나의 작은 부엌에서 행해졌습니다. 아들은 향해 앉아서 양손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명도 주의도 없이 똑바른 사과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긴 침묵 후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존중되고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나는 끄덕이고 약간 미소 지었다. 돈이라면 돌려주고 또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어떠한 금액에서도 되돌릴 수 없는 아들의 눈이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 이해의 색을 보았습니다. 나는 더 계속한다. 오랫동안 살아와서 샀다.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지만 자신은 더 이상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 사람은 마음을 없애는 거야. 어머니는 새집 축하도 선물도 환불도 필요. 아니, 다만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싶다. 방은 조용히 시계의 병신만이 울립니다. 나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조금 몸을 내밀었다. 언젠가 너에게 아이가 생기면 알 것이다.
부모가 한번 지키고 싶은 것은 집에서도 토지도 통장도 아니고 아이의 마음속의 작은 거처라고. 아들은 붉은 눈으로 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말이 곧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어도 확실히 그 안에 남아있다고는 사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나는 수첩을 열고 한 방향으로 썼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수첩을 닫고 선반에 놓고 빛을 지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온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말해야 할 일을 했다는 실감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숫자의 마음을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나이에 둔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련의 사건 데이터 한 번의 재산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결정시키지 않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박순자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려가자 이미 자존심과 두려움을 놓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당신이 있다면 하나만 전하고 싶은 부모에게 전화해 주세요. 괜찮냐고 물어. 집에 기쁨이 있으면 초대하고 당신의 마음속의 거처를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를 한번 다치게 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걸어 깨달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감각이기 때문입니다.